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반등 수준의 시장이 시작이 됐고 오전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최저점을 기록을 했고 또 코스닥 700이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스톰을 강하게 맞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긴급 진단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석원 SK증권 고문과 함께 우리 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태도와 마음가짐, 전략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마음이 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국장은 안 된다라는 심리가 좀 강하게 깔려 있는 듯 하거든요. 네. 좀 문제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대가 썩 나빴던 건 아닌데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뭐 당연히 누군가는 팔면 누군가는 사니까 예. 특히 개인 투자자 위주로 사고는 있는데 문제는 강도겠죠.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로 자꾸 눈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도도 되고 관찰도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신뢰가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떨어져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트럼프 후보의 당선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쳤고,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 대한 거의 단절 수준의 이제 관세 부과 얘기, 이런 면들이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부분, 또 주요 업체들의 미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이제 압박이나 또는 기존에 했었던 어떤 혜택들이 줄어드는 이런 우려까지 더해지는 데다가 국내적으로는 사실 난맥상이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가 되는 모습이지만 네. 사실상 상법 개정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상속세를 비롯한 세제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합의가 논란이 굉장히 계속되고 있고. 너무 잘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수하고 수출이 양극화되어 있는데 다 긴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목소리가 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왜 투자들 같은 경우에도 국장을 불신한 개미들, 그래서 인버스 ETF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잖아요. 1, 2위가 좀 삭스를 했다, 투자 수익률을. 이를 봐도 굉장히 좀 암담한. 근데 그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세워봐야 됩니다. 일단 환율부터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짝 뭐 주저앉았어도 1,406원, 어제는 1,41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레드슬립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게 달러 강세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 물론 그 1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보면 네. 그런 기대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됐다가 이후에 좀 미리 이제 올랐던 환율들이, 그러니까 강세가 됐던 환율이 달러가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였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 트럼프가 조금 더 강력한 정책을 취할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뭐 달러 강세를 원하느냐 약세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미국 우선주의로 가면서 미국으로의 자산이 흐름,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이게 우리나라로부터의 자금 이탈까지도 같이 초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우리나라랑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요인이 같이 맞물리고 있어서 환율은 이제 1,400원 정도 수준을 좀 기본적인 상황으로 보고서 당분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1,400원 안착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고환율에 대비하는 우리 시장의 모습 좀 필요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채권 얘기하시면 굉장히 머리 아파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국고채 이런 흐름이 시장의 중요한 심리를 반영해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뎌지겠네라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네. 투자를 선뜻 못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그 심리가 반영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뭐 가장 단순하게는 인플레이션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지향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 중에 중국과의 이 갈등이 있는데, 중국이 사실은 이제 단절 수준의 어떤 이 교역이 되면 네.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내다 판다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어떤 여력들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런 어떤 국채 금리의 상승은 요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시점 그 무렵까지 지속될 거로 봅니다만,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자가 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문제에서 어떤 단절이라는 측면 정도의 강력한 어떤 그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단절하자 이런 메시지라기보다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관세 부과되는 만큼이 다 소비자 물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가지고서 생산을 하면 네. 전반적인 어떤 소비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물가는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가격을 또 낮추려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역시 환율과 비슷하게 일단 올해 말까지는 상당히 어떤 불안감들이 작동을 하겠지만, 조금은 내년에는 조금 내려가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이 파월 의장 입장이나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비해서는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고민의 시간들이 좀 길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속도보다는 대략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좀 쉬었다가 하는 이런 타이밍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네. 연말까지는 추가적으로 금리가 좀 흔들리고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모습, 그 이후에야 조금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되건 금리 인하 스케줄이 뭐 크게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염두를 해놔야 되네요. 네. 예,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국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미국 우선주의를 보이려고 하는 거, 그 속내도 잘 파악해야 될 상황이 네.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여파를 지금 삼성전자가 받아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물론 자체 경쟁력, HBM 이쪽으로 지금 이렇다 뚜렷할 만한 답을 못 내고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최대 고객사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길이 막힐까 좀 전전긍긍하고 있는 대외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했던 게 과연 삼성전자가 5만 전자를 이탈할까 이거였거든요. 저희 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다행히 지금 저가 매수에는 들어와서 2% 51,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반등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도 일축에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네. 궁금한 대목이라서요. 사실 이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장의 대표 주자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시장을 삼성전자와 같이 보면 이미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에 대한 의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상당히 많은 주식을 팔았지만 사실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여전히 52% 정도입니다. 네, 떨어져도. 예, 작년 말에 한 55% 수준에서 56% 수준에서 이제 떨어지긴 한 건데,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뭐 워낙 떨어졌으니까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뭔가 특단의 이 변화라든지 또는 실적 측면에서의 확인,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뒷받침돼 주지 않는 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는 좀 지속될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 이런 부분들은 반등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딱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밖에 안 남아서 네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상자산 랠리 현상이 네네. 굉장히 돋보입니다. 트럼프를 대표하는 게 도지코인이기도 한데 그 도지코인 거래 대금보다 그러니까 도지코인이 포드 시총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굉장히 그쪽으로 투심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를 주식하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발표하러 다니는 여러 과정에서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과거에는 이거 사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입장을 보였고, 게다가 그 지금 머스크라든지 라마스와미 같이 이 정부 효율화 위원회 같은 네. 이런 특수한 조직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분들도 사실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당한 이 어떤 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이 입장은 결국 민간 부분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준비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사실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상자산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환경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고, 문제는 아까도 이제 국장에서의 탈출 이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국내 시장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화돼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안적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은 결코 국내 시장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가상자산이 충분히 올라서 좀 조정을 받기 전까지는 이 주식시장에도 그런 어떤 자금 이동의 압박이라는 게 계속 존재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볼 때 이렇다 할 만한 호재는 아직 잡히지 않은 모양인가 봅니다. 근데 네.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고모님 대담을 통해서 좀 들었고요. 앞으로도 좀 종종 나와서 이 긴급 증시 대안을 네네. 좀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최석원 SK증권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